안녕하세요. 책 읽는 예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드디어 여름에 못 갔던 휴가를 드디어 이제 시작했어요. 겨울 휴가를. 그래서 거의 한 6, 7년 만에 미용실에서 머리도 하고요. 충분히 쉬는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키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자꾸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요. 자꾸 2, 30분간 녹음을 열심히 했는데 소리가 아예 녹음이 안 되고 음악 소리 막 나오다가 제 목소리는 아예 안 나와서 지금 두 번째 녹음 중입니다. 이번엔 제대로 녹음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소개할 책은 디바인 매트릭스 이 책입니다. 이 책 정말 좋은 책이에요. 제가 전에 절대기도의 비밀이란 책을 리뷰를 했었었는데요. 그 책이랑 같은 저자분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이고요. 양자 물리학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끌어당긴 법칙 시크릿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과학적으로 내가 이걸 조금 더 이해하고 싶다, 조금 더 이거를 자세하게 이해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사서 읽어보시면 정말 좋은 책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례들도 이해가 가기 쉽게 많이 나와 있고요. 정말 어떤 페이지부터 소개를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좋은 책인데요. 이 책을 감사하게도 지원을 해주셨는데 좋은 책 정말 감사하게 잘 봤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소개해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정말 너무 많은데 그 중에 두려움에 대한 내용을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왜 하고 많은 감정들 중에 두려움인가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기쁜 감정 그리고 막 즐거운 감정 이런 것들을 막 좋은 긍정적인 에너지라면서요, 긍정적인 좋은 에너지를 끌어당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두려움을 알아차리자, 두려움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 그 감정을 알아차리자는 것이지 거기에 에너지를 집중하자 그런 의미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마음이 작동하는 숨겨진 원리인 디바인 매트릭스 지금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텅 빈 공간 사이사이에는 무엇이 있는가? 디바인 매트릭스가 바로 있습니다. 우주 만물이 시작되고 순수 에너지가 그저 존재하는 곳이 있다. 현실을 잉태하는 이 양자 인큐베이터에서는 그 어떤 일이든 가능하다. 성공, 풍요, 치유는 물론이고 실패, 결핍, 질병까지도, 강렬한 열망에서부터 무시무시한 두려움까지 모든 것이 이 가능성의 수프에서 비롯된다. 상상, 기대, 분별, 열정, 기도라는 현실 제조기를 통해 우리는 각 가능성을 현실로 이끌어낸다.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자신의 믿음에 따라 우리의 삶은 더없이 기쁨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암울한 어둠이 찾아들기도 하는데요. 이 순수 에너지를 마음대로 부리기 위해서는 그 존재를 알고 이해하고 그것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우리가 소통을 해야 합니다. 우주 만물이 시작되는 곳, 즉 디바인 매트릭스라는 순수 공간에서 우리는 현실의 건축가로서 어떤 일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디바인 매트릭스는 우주를 담고 있는 그릇이자 만물을 이어주는 다리이며 우리가 창조한 것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울인데요. 페이지 232페이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세계와 주파수와 통한다. 디바인 매트릭스 안에서 우리는 모든 플립의 일부이자 모든 바위의 일부이자 또한 모든 빗방울의 일부이자
아침 일찍 산책할 때 우리 뺨을 스치는 모든 시원한 바람의 일부이다. 우리와 세상 만물과의 연결이 이토록 깊다면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그 연결성의 증거를 볼 수 있어야 마땅한데요. 우리는 이미 보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또 매일매일 보고 있으나 그저 알아차리지 못할 뿐인 경우가 많다고 해요. 주변 사람이랑 장소와 물건과 오래 함께 하면 할수록 더욱 편안한 느낌이 아마 다들 드실 건데요. 예를 들어서 자기 집 거실에 들어서 느끼는 그런 편안한 감정은 다른 도시에 있는 어떠한 고급 호텔방에 있는 잘 꾸며진 거실에 간다고 해도 똑같이 지금 내 방에 있는 것처럼 마음이 편할 수는 없는 노릇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편하다고 해도 집처럼 느껴지지는 않죠. 집에서의 편안한 느낌은 세계와 우리를 조화시키는 미묘한 에너지의 미세한 조율 덕분에 생겨나는 것인데요. 우리는 이를 평형공명이라고 부른다. 차에서부터 집까지 우리가 매일 쓰는 심지어 전자제품까지도 그 어떤 것이든 다 모든 사물, 사람 다 공명 상태에 있다고 해요.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주변 사람과 환경과 세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이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안이나 주위에 무엇인가가 변했을 때 그 변화가 우리 삶에 뚜렷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여기 그래서 주인공이 겪은 사례가 나와요. 주인공이 정말 오랫동안 정말 잘 몰던 자동차가 있었어요. 막 사막에서까지 이 자동차가 쌩쌩 잘 달리던, 그렇게 언제나 무사하게 주인공을 실어 날라주던 믿음직한 자동차였는데, 주인공이 탈 때는 그렇게 잘 달리던 자동차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기만 하면 어김없이 고장이 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이 주인공이 다시 앉으면 갑자기 문제가 말끔하게 사라졌다고 해요. 정비공도 처음에는 그런 일은 흔하죠 라고 했다가 자꾸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끌고 갈 때마다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생각이 달라졌다고 해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을 여러 보았다. 우리에게 익숙해진, 그리고 우리가 익숙해하는 사물은 우리와 함께 있을 때 더 잘 작동하는 듯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우리 삶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잘 이해를 하고 관찰을 해야겠습니다. 어떻게 공명하고 있는지를. 그렇게 해서 이제 주인공이 하던 일을, 군수업체 일을 관두고 낮엔 세미나 일을 준비하고 첫 번째 책을 쓰고 밤에는 상담가로 활동했다고 하는데요. 그 일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감정을 이해하고 감정이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깨닫도록 도와준 일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때 피상담자가 우리와 세계와의 공명이 실제로 존재하며 매우 깊다는 훌륭한 예를 들어줬다고 해요. 들려줬는데 그녀랑 애인이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해요. 만날 때마다 너무너무 막 쓰디쓴 말다툼으로 끝나고, 그렇지만 양쪽 다 헤어져서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함께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둘이 이렇게 있다가 어떤 일이 있었나요? 하고 지난주에 물어보니까 그 애인이랑 정말 기묘한 일이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TV를 소파에서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요란한 소리가 욕실에서 쾅 하고 났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랬더니 온수 파이프가 터져서 세면대 아래 수납장 문짝이 맞은편 벽으로 날아갔다고 해요. 그게 다가 아니고 차를 꺼내러 차고로 갔더니 이제 바닥에 뜨거운 물이 천지였다고 해요. 보일러가 터져서 물바다가 된 거죠. 거기다가 자동차를 꺼내서 도로로 갔는데 라디에이터 호수가 터지면서
뜨거운 부동액이 길바닥에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 듣다가 이 패턴을 알아차리고 그녀한테 질문을 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남자친구랑 사이가 어땠나요? 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야 뻔하죠. 압력솥이 따로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갑자기 그녀가 침묵에 빠지더니 설마 우리 둘 사이의 긴장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건가요? 하고 질문을 합니다. 저희 세계에서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계와 주파수가 통하고 세계는 우리가 감정적으로 경험한 에너지를 물리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때로는 미묘하게 나타나지만 이번 경우에는 집 전체가 두 분 사이의 긴장을 있는 그대로 반영했던 것이지요. 수천 년간 감정을 표현하는 데 사용된 매개체인 물로서 말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강력하며 분명한 메시지인지. 자, 이제 어떡하시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디바인 매트릭스는 우리가 우리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관계를 거울처럼 되비춰줍니다. 저도 이걸 정말 몇 년간 뼈저리게 겪었어요. 집이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쑥대밭이 됐었어요. 여기 나온 사례보다 더한 사건들이 다양했습니다. 정말 저도 집이 물바다가 됐었던 적이 있었었고요. 지난 몇 년간 제가 삶에서 정말 힘든 사건들을 겪으면서 가족과의 관계도 정말 불화가 끝을 치닫고 절정에 치닫던 중에 이런 사건들이 터졌었는데요. 저는 뭔가 제가 그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끌어당겼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인식을 시간이 지나서 하게 되었지만, 이게 이런 식으로 정말 세계가 디바인 매트릭스 안에서 거울처럼 정확하게 사건으로 여기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물리적 현상으로 막 터지는 거를 잘 보여주니까 좀 소름이 돋네요. 그래서 저도 여기 나온 사례처럼 이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 세계와의 연결성이 공명하는 것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공명은 디바인 매트릭스를 통해 계속된다. 주변 환경에 나타내는 메시지를 이해하는 지혜만 있다면 세계와 우리와의 관계는 훌륭한 선생님이 될 수 있다. 때로는 우리 목숨까지 살리기도 한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그게 어느 정도 공명을 하고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이해하고 나서부터는 감정을 최대한 평온함에 뭔가 주파수를 맞추려고 하고 기쁨과 사랑과 평화와 여기에 집중을 하니까 이때처럼 이런 사건들을 겪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삶이 훨씬 편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메시지가 경고일 때, 여기 드디어 이제 메시지가 경고를 주는 사례가 나옵니다. 여기 주인공의 어머니가 있는데요. 세상에서 두 아들을 가장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활달한 5kg짜리 애완견인 코리를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는데, 코리도 정말 건강했고 어머니도 건강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영문 없이 강아지가 기운이 없고 잘 먹지도 않아서 동물병원에 데려가 보니까 무슨 영문인지 이 코리의 폐 안에 자그마한 하얀 점들이 막 찍혀 있었는데 이것은 불가능한 현상이었다고 해요. 수의사도 제 평생 개 폐에 이런 게 있는 건 처음 본다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미스터리하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주인공이 공명인 것 같다 라고 깨달아서 어머니한테 공명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고는 우리가 우리의 세계와 자동차 집과 심지어 애완동물도 주파수가 통한다는 이야기를 해드렸다. 주인이 발병하기 몇 주 전, 심지어 몇 달 전에 주인이랑 똑같은 병에 걸려서 그런 애완동물들이
주인의 병을 미리 보여줬다 하는 사례에 대해서 들려드렸더니 아마 콜이랑 우리 엄마한테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직감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삶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다는 확신이 든 어머니는, 이 어머니도 보통 분이 아니시죠? 다음 주에 건강검진을 받겠다고 약속했다. 몸에 아무 이상도 없고 겉으로 보기엔 멀쩡했지만 가슴 엑스레이를 포함해서 종합검진을 받기로 한 것이다. 근데 어머니의 엑스레이 사진은 놀랍게도 의심스러운 점이 찍혀 있었다고 해요. 매년 정기검진을 받고 있는데 1년도 채 안 됐는데 지난 검진 땐 분명히 없었던 점이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알았던 질병 탓에 오른쪽 폐에 반응 조직이 생겼던 것이 그만 암덩어리로 변한 것이 밝혀졌는데요. 3주에 어머니는 수술을 받았고 폐 아래쪽을 3분의 1을 완전히 제거를 했는데 의사가 정말 이렇게 아무런 증상이 없던 때에 종양을 차단해서 정말 운이 너무너무 좋다 감탄을 거듭했다고 합니다. 수술 전에 어머니는 건강하기만 했고 코리아 아들과 아름다운 정원에서 함께하는 삶이 잘못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하고 계셨다고 해요. 이 사례는 우리가 삶의 거울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어머니와 나는 삶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읽는 법을 배웠고 그 언어를 실생활에 적용할 만큼 신뢰하였기에 행복한 결말을 맺을 수 있었다. 네, 이렇게 삶이 주는 메시지를 자꾸 읽을 버릇을 하고 그거를 직감적으로 알아차렸을 때 그거를 이렇게 따를 수 있게 완전히 믿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숨을 이제 건지신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코리는 강아지의 나이로는 거의 100세에 가깝게 정말 건강하게 살다가 이 책의 편집에 들어갈 때쯤에 노안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데요. 어머니가 수술한 완쾌한 후에 정말 건강하게 잘 이 책을 쓸 동안 살아 계셨고 암도 재발하지 않았고 또 코리의 폐의 점들도 어머니 스스로 저절로 사라졌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어머니랑 같이 건강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이 둘 사이의 일치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독립된 사건이 아니며 이와 같은 동시성은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연결성의 원리는 완전히 파악되고 있지는 못하며 앞으로 50년을 더 연구한다 해도 여전히 불과할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 알게 된 것들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 매일의 사건은 풍요로운 언어가 되어 우리의 더없이 내밀한 비밀의 통찰력을 제공해 줄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삶이 우리에게 주는 깊은 믿음을 비춰준 세계에서는 진정한 비밀이란 거의 있을 수 없다고 해요. 인생이란 여정에서 뜻밖의 모퉁이가 우리를 어떤 길로 이끄는지, 심지어 우리가 그것에 대한 경고의 언어를 인식하지 못하는지는 궁극적으로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디바인 매트릭스는 우리의 믿음과 느낌과 감정을 일상의 사건을 통해 끊임없이 비추어 주기 때문에 세계는 매일매일 우리 내면에 숨겨진 자아에 대해 깊은 통찰력을 제공하는데요. 이처럼 우리 개인적인 거울은 우리의 가장 진실한 확신과 사랑과 두려움을 비춰준다고 해요. 세계는 강력한 거울이지만 똑바로 직면하기가 항상 쉬운 것은 아닌데요. 삶은 우리 믿음이 근원적 실상을 더없이 정직하게 드러내며 때로는 이러한 반영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일어난다고 해요. 주인공이 어느덧 어느 날처럼 슈퍼에서 저녁 날 이제
장을 보고 있는데 어떤 어린 여자아이가 울음을 터뜨려요. 그 순간 진지하게 통찰하기 시작합니다. 주인공이 상황을 살펴보니 아이 엄마가 잠시 카트에서 떨어져서 나와 두세 살 배기 딸애를 홀로 둔 것이 분명했는데 그 딸아이는 홀로 남겨진 순간에 이제 갑자기 겁에 질려가지고 울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냥 예쁜 통조림을 구경하고 있어도 충분할 터인데 왜 이 아이가 이렇게 자지러지게 겁에 질려서 울었을까요? 아주 잠시 혼자 있다는 사실이 어린아이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려 본능적으로 목전껏 비명을 지르게 했던 건 왜일까? 네, 또 다른 사례. 이 주인공이 상담하고 있던 30대 중반 여성이 남편이 굉장히 폭력적인 남편이어서 이 여자를 막 엄청 학대하고 막 물리적으로도 때리고 그러던 차에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화가 치밀어서 지난주에 그녀를 바닥에 때려 눕히고 집을 나가서 친구네로 가버려서 다시는 안 나타났다고 해요. 친구의 전화번호도 주소도 알려주지 않았으며 언제 돌아오겠다는 말도 없이 호련히 사라졌는데 그녀를 그토록 비참하게 빠뜨렸던 그 남자, 폭발적 감정 분출, 학대로 그녀의 삶을 완전히 위협했던 남자가 사라졌는데도 마침내 사라졌는데 이 여자는 안도하지 않고 오히려 경악스러운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여인은 남편이 완전히 떠났다는 걸 깨닫고 주체할 수 없이 흐느끼기 시작했는데요. 기분이 어떠냐는 물음에 여인은 예상과 달리 고독과 갈망의 고통만이 가득하다고 호소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곁에 없다는 사실에 완전히 짓뭉개진 느낌이며 완전히 폐인이 돼버린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왜 이 여자가 그토록 암울해하기만 했을까요? 이 두 사례는 전혀 다른 상황이지만 공통의 실이 둘을 관통하고 있었다. 아이가 슈퍼마켓에서 경험한 공포와 학대하던 남편이 떠난 후 여인이 느낀 비참함은 그 순간 그들이 떠나고 없던 이와의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아이 엄마도 여인의 남편도 우리 모두 앞에 너무 깊이 흐르고 있어 거의 인식하지 못하며 종종 완전히 잊어버리고 마는 미묘하면서도 강력한 패턴의 촉매제일 뿐이었다. 그 패턴이란 다름 아닌 두려움이었다. 두려움은 우리 문화에서 많은 가면을 쓰고 있다. 우정과 경력에서부터 사랑과 건강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루는 모든 것에서 두려움은 핵심적 역할을 하며 거의 매일매일 우리 삶의 패턴으로 모습을 드러내지만 우리는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패턴은 심지어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해요. 이런 패턴은. 우리 삶의 표면에 강력한 부정적인 감정을 야기하는 경험과 맞닥뜨릴 때면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든 간에 거기에는 전혀 다른 무엇인가가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하는데요. 너무 깊고 원초적이어서 쉽게 간과되지만 그러다가 어느 순간 도저히 외면할 수 없을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가로막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우리 인생을 가로막았을 때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운 생활을 오랫동안 지속해 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것을 바로 오랫동안 겪었는데 바로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왜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스러웠는지 알지 못했고 부모님이 사실은 굉장히 엄격하게 훈육을 했던 가정에서 자랐던 저는 지난 몇 년간 건강 악화 그리고 부모님과의 갈등 여러 가지 인생에서 각종 어려운 사건 사고 그리고 그랬던 와중에 정말 힘들었었는데요.
외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저한테 찾아왔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독립을 하면서 저도 이 주인공의 사례들처럼 부모님이 그렇게 억압적인 뭔가 엄한 가정에서 있다가 독립하면 굉장히 홀가분하고 편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앞에 나왔던 어린아이랑 여자분처럼 굉장히 두려웠고 무서웠고 불안했고 힘들었었습니다. 불과 한 1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제가 이 두려움에 그것이 내면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내 스스로가 용기를, 그리고 내가 자아를 단단하게 만들고, 뭔가 자기 사랑을 하고,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고, 사랑으로 치유하고,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때부터 거기에 이제 에너지를 많이 쏟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마음이 안정적으로 되고, 드디어 평화로운 길에 이제 접어들게 되었는데요. 그만큼 두려움이라는 거를 깨닫는 건 정말 중요하고, 삶에서 어떤 힘든 순간에 이렇게 잠식해서 급습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런 사건들이 나에게 닥치는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냥 애써 두려움을 덮어버리거나 그것을 외면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오히려 내가 이래서 힘들고 두렵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나에게 용기와 사랑을 줄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함께 관찰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의 보편적인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은 그것을 알아차리고 깨달을 수 있는지 조금 더 이야기를 함께 해볼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사랑합니다.